여러분, 잠깐 멈춰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60대 이상의 여성이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들어온 피부관리법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좋은 크림도 바릅니다. 콜라겐 보충제도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거울을 보면 피부는 여전히 건조하고 탄력은 없고 주름은 어제보다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피부는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최태현 박사입니다. 여성 건강과 호르몬성 피부 노화를 전문으로 연구해온 산부인과 전문의로 15년 이상 수많은 60대, 70대 여성 환자들과 함께 피부 변화의 원인을 추적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미용 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생물학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해하고 나면 피부 관리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물을 마십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그 물이 실제로 피부 세포에까지 닿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60세를 넘기고 나면 피부에서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변화는 수분 부족이 아닙니다. 순환 저하입니다. 혈액이 예전처럼 피부 깊은 곳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셔도 그 영양분이 피부 세포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왜 피부가 안 좋아지지? 라고 느끼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환 저하의 핵심에는 하나의 분자가 있습니다.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산화질소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부 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자 중 하나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에 신호를 보내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산화질소가 충분히 있을 때 우리 몸의 혈관은 활짝 열려 혈액이 원활하게 흐릅니다. 그 혈액 안에는 콜라겐 펩타이드, 산소,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같은 피부를 젊고 탱탱하게 유지하는 영양분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혈액이 피부 진피층, 즉 피부의 깊은 층까지 잘 전달되어야 피부 세포들이 콜라겐을 만들고 스스로 회복하고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서 산화질소 생성량도 함께 급격히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의 산화질소 수치는 이전에 비해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느려지며 피부 깊은 곳에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50대, 60대가 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갑자기 피부가 늙어버린 것 같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식습관도 바뀌지 않았고 수면도 나쁘지 않은데 피부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이진아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65세의 이분은 매일 물을 2리터씩 마시고 좋은 콜라겐 보충제도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외래 진료실에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박사님, 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거울 볼 때마다 피부가 점점 얇아지는 것 같고 뺨이 꺼지는 것 같아서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곧바로 알았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콜라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콜라겐이 피부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산화질소가 줄어들면 피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피부 진피층에 있는 섬유화 세포가 잠들어 버립니다. 섬유화 세포는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인데 산화질소라는 신호가 없으면 이 세포들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즉 콜라겐 생산 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폐경 후 첫 5년 동안 콜라겐 분해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만들어지는 양은 줄고 분해되는 양은 늘어나니 당연히 피부는 얇아지고 주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피부로 가는 혈류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수분 공급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을 아무리 마셔도 피부가 건조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더 좋은 크림을 찾거나 더 비싼 콜라겐 보충제를 구입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순환 저하, 즉 산화질소 감소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좋은 성분들이 피부에 닿지 못합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콜라겐은 바른다고 피부에 가는 게 아닙니다. 혈액이 운반해줘야 피부에 갑니다. 그렇다면 왜 물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물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몸의 세포들이 기능하려면 수분이 필요하죠. 하지만 물 자체는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콜라겐을 피부로 보내거나 섬유화 세포를 깨우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50대 후반, 60대에 접어들면 산화질소 수치가 크게 낮아져 있기 때문에 혈관이 좁고 딱딱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물을 마셔도 그 수분이
피부 깊은 곳까지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종종 사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진 상태는 마치 호스가 꼬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아무리 많이 틀어봤자 꼬인 부분에서 막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산화질소는 그 꼬임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 물이 그리고 영양분이 피부까지 제대로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분 공급과 순환이 다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이해하고 나면 피부 관리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물에 추가하면 될까요? 오늘 저는 피부 속 산화질소를 자연적으로 활성화하고 콜라겐 전달을 도우며 피부 탄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5가지 자연 성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분들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여러분의 물 한 잔을 피부의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음료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루트 파우더입니다. 비트루트, 즉 붉은 비트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질산염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질산염은 몸속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는 물질입니다. 다시 말해 비트루트를 섭취하면 몸이 산화질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피부로 가는 미세혈관이 확장되어 혈류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비트루트의 특별한 점은 에스트로겐 수치와 상관없이 산화질소 생성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줄어든 상태에서도 비트루트의 질산염은 독립적인 경로를 통해 산화질소 생성을 지원합니다. 이것이 60대 이상 여성에게 특히 유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혈류가 개선되면 피부 섬유화 세포가 활성화되고 콜라겐 펩타이드 와 산소가 피부 진피층까지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비트루트 파우더를 물에 타서 마신 여성들 중에서는 피부가 더 생기 있고 밝아진 느낌을 받았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광택이 아니라 내부에서 혈액순환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물론 피부 변화는 개인마다 다르고 생활 습관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루트가 산화질소 생성을 지원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몸 안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석류입니다. 석류는 강력한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산화질소가 체내에서 너무 빨리 분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산화질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만들어진 산화질소가 충분히 오래 유지되어야 피부 혈관을 확장하고 콜라겐 전달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석류의 폴리페놀은 그 유지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석류의 폴리페놀은 피부에서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인 MMP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폐경 이후에는 이 효소의 활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자연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피부 탄력 유지에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 박수연 씨라는 분은 처음에는 피부가 아침마다 베개 자국이 오래 남고 눈과 주름이 잠을 자면 더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석류를 비롯한 몇 가지 자연 성분을 꾸준히 활용하시면서 몇 주 후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박사님, 피부가 아침에 좀 더 빨리 펴지는 것 같아요. 전보다 덜 찌그러진 느낌이요. 물론 석류 하나만의 효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순환 개선과 항산화 지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박에서 얻는 시트룰린입니다. 시트룰린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된 후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수박은 이 시트룰린을 풍부하게 함유한 자연식품입니다. 아르기닌을 직접 보충제 형태로 복용하면 소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시트룰린은 소장에서 흡수된 후 혈액 안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산화질소 생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여성에게 피부가 얇아지고 턱선이 흐릿해지며 목이 처지는 느낌이 드는 것은 단순히 콜라겐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콜라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트룰린은 산화질소 경로를 통해 미세혈관 순환을 도움으로써 콜라겐과 아미노산이 피부 섬유화 세포에 더 잘 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연구에서도 시트룰린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성인들에게서 피부 탄력과 수분 유지 능력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피부가 더 이상 외부 자극에 쉽게 반응하지 않고 미소를 짓거나 표정을 지어도 바로 주름이 남지 않는 느낌, 이것이 탄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나무 껍질 추출물, 즉 피크노제놀입니다. 피크노제놀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것은 해양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매우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피부로 가는 혈관 자체가 노화됩니다. 혈관 내벽, 즉 내피세포층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손상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막히게 됩니다. 아무리 산화 질소가 있어도 혈관 자체가 딱딱하고 손상되어 있으면 확장이 잘 되지 않습니다. 피크노제놀은 바로 이 혈관 내피를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손상된 혈관 내벽을 개선함으로써 산화 질소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피크노제놀은 섬유화 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 콜라겐 생산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임상 연구에서 피크노제놀을 꾸준히 섭취한 성인 여성들에게서 피부 탄력성 개선, 주름 깊이 감소, 수분 보유량 증가가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연구 결과는 특정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개인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과 피부 건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피크노제놀이 흥미로운 이유는 피부에 무언가를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준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인 피부 건강에 있어 훨씬 더 중요한 접근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녹색 이피채소 파우더입니다. 비트루트, 석류, 시트룰린, 피크노제놀이 각각 산화질소 생성, 보호, 전달, 혈관 회복이라는 역할을 한다면 녹색 잎채소 파우더는 이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 케일, 아루굴라 등의 녹색 잎채소는 엽산, 마그네슘, 비타민C, 비타민 K, 그리고 자연 질산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콜라겐 합성 과정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혈관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특히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보조 인자입니다. 비타민C가 충분하지 않으면 몸이 콜라겐을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마그네슘은 산화질소 합성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하며 엽산은 혈관 내피 기능을 지원합니다. 녹색 잎채소 파우더의 가장 큰 장점은 꾸준함입니다. 비트루트나 피크노제놀이 순환을 활성화하는 역할이라면 녹색 잎채소 파우더는 그 상태를 매일매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 환자 김혜훈 씨는 처음에는 매일 채소를 다 챙겨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녹색 잎이 채소를 파우더 형태로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몇 달 후 진료실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피부가 전보다 촉촉하고 차분해진 것 같아요.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뭔가 피부가 안정된 느낌이에요. 이 표현이 정확합니다. 녹색 잎이채소의 효과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대신 깊고 안정적입니다. 피부가 매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트루트 파우더는 산화질소 생성을 돕고 피부 혈류를 활성화합니다. 석류는 산화질소가 오래 유지되도록 보호하고 콜라겐 분해 효소를 억제합니다. 시트룰린은 콜라겐과 산소가 피부 세포에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미세혈관 순환을 돕습니다. 피크노제놀은 혈관 내피를 회복시켜 전체 순환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녹색 잎이채소 파우더는 이 모든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매일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 5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물 한 잔은 단순한 수분 공급을 넘어 피부 깊은 곳까지 영양분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대 이후의 피부 관리는 더 많이 바르는 것,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콜라겐이 피부에 닿으려면 혈관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혈관이 열리려면 산화질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화질소를 지원하는 자연 성분들을 일상에 꾸준히 더하는 것, 이것이
60대 이후 피부 관리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지금 당장 젊어 보이는 피부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되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피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분명히 새로운 시각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피부를 돌보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